오릅니다. 오늘은 등락 비율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 이게 좀 중요한지는 제가 이 영상을 좀 확인하시다 보면은 장이 이제 10월 4일 오늘 많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냥 항상 지수는 뭐 항상 그래 왔듯이 하락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언제 어떻게에 대한 시간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반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등을 할 때 늘 고민하는 게 뭐냐 하면 내 주식이 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지수가 오른다고 뭐 전 종목이 오르는 게 아니니까 물론 이제 신고가 영역에서는 다 오릅니다만은 그게 아닌 행보를 하다가 급락한 장에서는 이제 보통 반발이 들어오게 되면 그 시그널을 좀 잡아내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오늘은 제가 물론 이제 저는 투자를 하면서 이 지표를 상당히 좀 유용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 지표가 좀 과열이다 싶으면은 오히려 이제 그동안 오르지 않은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또 이게 침체다 싶으면은 이제 지수 관련 대형주를 보게 되는데 그걸 이제 제가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화면에 보면 ADR 20MA라고 있는데 좀 보면 돼요. 그래서 일단 우리 ADR에 대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ADR이라는 게 등락 비율이라는 겁니다. 그쵸? 조금 무슨 말이냐면 뭐 코스피 한 1100개, 코스닥이 한 1100개 정도 종목이 있으면 100개의 종목이 상승하고 또 100개의 종목이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하락 대 상승을 나눠버리면 1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보통 100%라고 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상승하는 종목 수와 하락하는 종목 수의 비율입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그럴싸하게 표현하면 하락 종목 수에 대한 상승 종목 수의 비율입니다. 예. 이게 이제 우리가 ADR 등락 비율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걸 좀 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 마찬가지로 약간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만약에 똑같이 10개, 100개 상승하고 100개 상승하면 100%입니다. 예, 같다는 소리고 만약에 이 상승하는 게 110%란 말은 10%가 더 많이 상승한다는 겁니다. 예, 10%의 종목이 조금 더 상승한다는 거죠. 그러면 숫자로 보면 550대 450 이렇게 계산이 될까요? 그래서 등락 비율이 이렇게 110 이상 가면 상승한다는 것은 시장에 이제 그 인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환이 잘 도는 걸 말해요. 그래서 등락 비율이 제가 조금 더 설명은 다 드리겠습니다만은 비율이 좋다 그러면은 종목이 골고루 상승하는 순환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 확 빠지게 되면 시장이 많이 빠졌다는 소리예요. 시장이 많이 빠졌다는 소리입니다. 조금 이론 공부부터 하고 제가 지금의 상황에 맞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시장에서는 한 120% 정도 이상 등록 비율이 올라오면 이거는 약간 과열 국면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120% 정도 올라갔을 때는 장이 좋아요. 장이 그 지수가 근데 지수는 급등하지 않습니다. 120% 수준에서는 장이 천천히 올라가면서 계속 순환이 돌아요. 여러분들이 지난 9월달 장을 조금 해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코스닥이 170까지 내려왔는데 70m 이하가 가면 바닥권이 아니라 박살이 난 겁니다. 장이. 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게 과매도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번 쭉 정리를 하고 우리가 이해할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등락 비율이 피크하는 피크는 이제 주가보다 선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 지수와 이제 연동해서 봐야 되는데 그걸 좀 보도록 하죠. 그래서 HTS에 보면 이렇게 등락 현황이라는 게 보여줍니다. 좀 화면이 작죠. 그래서 일자별로 나누면 뭐 10월 2일 같은 경우는 193개가 상승을 하고 74개가 보합이고 632개가 하락이었습니다. 그럼 10월 2일 날 많이 빠졌죠. 이 영상을 제작하는 10월 4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247개가 상승을 하고 597개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네, 지난 10월 2일에는 한 980개가 하락을 했고요. 오늘 10월 2일은 300개가 상승하고 900개가 하락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보여준 게 바로 등락 비율입니다. 이제부터 같이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빨간 게 등락 비율입니다. 그리고 파란 선이 코스닥 지수입니다. 항상 등락 비율은 어지간하면 지수보단 선행을 합니다.
아까 조금 전 영상에서 마지막에 본 거예요. 지수보다 선행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지수가 이렇게 변곡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약간 지난 시그널입니다만은 시장은 사실상 지난 9월 17일부터 하락 종목이 많았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같이 빠졌어요. 코스닥도 보면요. 지금 현재 수준 80%까지 내려왔는데 코스닥은 지금 지수는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이게 여기 있으니까 더 내려와야 됩니다. 코스피는 더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수 대비해서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코스닥은 이미 지금 여기까지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80%가 있는데 저는 보통 어떻게 잡냐면은 120% 정도를 과열이라 봅니다. 그리고 80% 미만으로 오면 침체라고 봐요. 그래서 과열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실제적으로 지수의 하락이라든지 또는 지수는 멈춰 있는데 종목이 떨어집니다. 그럼 이 구간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은 조금 어느 정도 지수 관련주 정도만 깔짝깔짝 해야 되죠. 순환이 조금 약해지게 돼요. 120%에서 오래 머물면. 그리고 반대로 지금처럼 80% 오르게 되면 지수가 먼저 빠집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데요. 결과적으로는 이 수치는 올라올 때는 어떻게 올라오냐면은 지수가 먼저 올라와요. 보통. 네, 요때는 이제 조금 이게 먼저 올라왔는데 올라올 땐 지수가 먼저 올라옵니다. 근데 코스닥은 지금 오늘 기준으로 80% 밑에 있어요. 76.77%죠. 근데 코스피는 아직 80이 안 깼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현재 국면에서 장이 지금요. 오늘 코스피가 2270에 있고 코스닥이 800선을 깼는데 지난 급락하기 한 일주일 전부터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더 약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뭐 눈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미 코스닥은 이미 티나지 않게 최근 2주 동안 지수 대비해서 하락 종목이 많았던 겁니다. 코스피는 그러면 아직 남아있어요. 즉 조금 정리하면 현재 상태에서 코스피는 80% 이상입니다. 아직까진. 근데 코스닥은 80% 미만이에요. 이렇게 좀 정리해야 되는데 그럼 내려왔다고 무조건 반등이 나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간은 걸려요. 그게 또 무슨 소리입니까? 이 차트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려왔다고 해서 바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2, 3주 동안 고생을 해. 이때도 보면 70% 밑에 구간에 80% 밑에 구간에 대략 한 달 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거의 6월 달부터 7월 초순까지 한 달 정도 있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 지금 이제 80% 내려왔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절대 못 올라가요. 그럼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 과매도 구간에 들어오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이제부터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전 종목이 내립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ADR 지수가 바닥을 다지게 돼요. 다지게 되면서 서서히 이때는 뭐가 오르냐면 지수가 먼저 오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키워할 거는 어쨌든 뭐 여러분 ADR 지수를 보든 안 보든 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비슷비슷해.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지금 10월 초순에 제가 지난 영상에서 10월 달에 장에 대해서 어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월 초에 지금 약세잖아요. 그리고 지금 양지수가 주요 수급선, 생명선이라고 이야기하는 61선을 깼어요. 그리고 하필이면 이 자리가 전부 다 마디 가격대였어요. 코스피 2300, 예? 코스닥 800 이렇게 마디 가격에 걸쳐버렸죠.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일단은 수급이 얕아집니다. 돈은 이렇게 멈춰버려요. 그래요?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뭘 해야 되냐? 장이 빠졌잖아요. 물론 이제 뭐 일부 개별주라든지 테마주라든지 자기 혼자 독고다이 움직이는 거는 제외합니다. 빠지게 되면 똑같습니다. 빠지기 전 대장주가 먼저 오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훅 빠져게 되면 빠지기 전에 그러니까 시장이 빠지기 전에 이미 비리비리 할 때는 애들은 원래 비리비리 하는 거예요. 빨 때 같이 빠지고. 대신에 반등할 때는 원래께가 먼저 오릅니다. 그러니까 원래께가 뭐였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장이 최근에 이렇게 코스피가 한 100포인트가 망가졌죠. 코스닥도 대략 한 뭐 60포인트, 50포인트 많아졌죠. 경협주 뺍니다. 경협주는 주식과 관련됐다고 볼 수 없어요. 그냥 그나마 테마니까. 그러면 쉽게 말해서 삼성전자가 먼저 오르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이게 올랐던 게 아니니까. 대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수 관련주니까 장은 잡아줍니다. 대신 급반등은 못해요. 그럼 누가 오르느냐? 바로 이런 게 오릅니다. SDI. 물론 지금 떨어지고 있죠. 아니면 원래 안 빠졌던 친구. 삼성전기. 삼성전기.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신라젠. 이런 친구들이 결국 올라요. 아니면 이제부터는 서서히 코스닥 ETF 레버리지를 모아가는 전략을 써야 됩니다. 어차피 지수가 먼저 오른다는 거예요. 지수가 먼저 오르면 이게 우리가 시가총액이 보면 지수가 먼저 오를 것 중에서 원래 살아있는 놈을 한번 때려봐야 돼요. 지금 화면에 보면 지수 코스피에서 어차피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원래 오르던 놈이 아니죠. 원래 강했던 셀트리온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삼성바이오스, 현대차 원래 강했습니까? 현대차는 원래 땅굴 파고 있었어요. 패스. 포스코 올라오겠어요? 못 올라와요. 원래 무거웠으니까. 삼성물산 아니고 LG화학도 힘들고. 근데 금융주나 이런 것들은 KB금융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 바닥권에서 반등하는 국면이니까 덜 빠지질 뿐이지 빠진 상황에서 우리 투자 매력을 오면 세지 않습니다. 그럼 통신주 다시 또 매력이 붙죠. 032640 LG U+라든지 017670 LG SK텔레콤 같은 경우가 물론 올 시세가 반영이 돼버립니다만은 결국 이런 애들이 강합니다. 코스닥으로 가게 되면 누가 강할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사실 거의 셀트리온과 계절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제가 뭐 굳이 투자 전략 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다음보다 셌던 게 신라젠이에요. 그리고 신라젠 같은 경우를 지금부터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CJENM은 별로 움직임이 없었어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다시 또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코롱 티슈진? 얘는 그냥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티슈진은 회사를 조금 실망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별거 없죠. 그렇다고 뭐 파라다이스 올라오겠습니까? 이건 아니죠. 네, 홈쇼핑 올라오겠느냐? 홈쇼핑은 뭐 별로 움직임이 없군요. 네, 재미가 없죠.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수준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결과적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오른다는 겁니다. 삼성 SDI, 삼성전기, 삼바, 셀트리, 신라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아니면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친구들이 그래도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원래 높은 가격에 있으니까 크게 수익을 낸다는 건 좀 욕심일 수 있긴 있겠죠. 하지만 이런 종목들의 주가 흐름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살아있으면 장이 반등해야겠구나. 두 가지 다 잡을 수 있어요. 종목도 공평합니다만 장의 반등의 지수만 보면 뭐 알 수 있겠습니까? 시장 반등의 척도로 봐야 된다는 거죠. 말 많아요. 삼바 200만원 설 지금 엄청 돌고 있습니다. 뭐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에?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진짜 신고가니까 200만원 가지 말란 법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SDI라든지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시장 중심에 있는 종목들은 계속 지금 같은 장에 오히려 자금이 한 주라도 사면서 지금 시세 흐름을 좀 느끼셔야 됩니다. 예전에 차바이오텍에 대해서 좀 긍정주로 이야기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건 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차트 위치는 사실 적극적인 공략은 조금 애매한 자리예요. 왜? 21선에서는 거의 매매 안 합니다. 보통 매수는 안 하는데 이 친구가 다시 25,000원대만 올라가 버리면 그때부터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3만원 가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관리는 탈피될 것이고 시간의 문제지 이번 바이오 완화의 정책은 우리가 주가 관점에서 보면 조금 실 뿐이에요.
이 2달 8월달 9월달 당긴 이후에 좀 쉬는 겁니다.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이제 뭐 좀 하락하는 데다 긴장할 것이 없을 것 같고 누가 어떻게 싸게 사냐에 대한 관점이 될 것 같아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 회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차바이오. 차병은 사거리에 있죠. 원래부터 제가 어릴 때부터 소시적부터 별로 이 회사 별로 안 좋아했어요. 예, 안 좋아했는데 뭐 우리가 좋다고 다 그러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수익을 낼 수 있다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관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영상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등락 비율이 어쩌고 어려울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거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올라올 때는 예? 원래 대장주가 먼저 오른다. 이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항상 대장주 하는 거죠. 영어로 ADR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20mA라고 한 거는 이게 좀 시간상 뭐라고 할까요? 더 설명까지는 안 드리겠는데 20일 동안에 이제 그거를 평균 낸 겁니다. 저는 이 수치를 많이 말씀드리는데 아까 초반에서부터 말씀드린 거고는 같은 그림이에요. 여러분이 영상에서 봤던 것도. 그래서 일단 이 ADR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흐름은 한번 영상을 조금 되짚어 보시면은 이게 하락 종목대 대비해서 상승 종목의 비율이고 그 비율이 높으면 순환장이고 비율이 낮으면 지수주가 먼저 오르는구나.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하겠습니다.